2019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렇게 5년 동안 비트코인과 QQQ와 SPY를 동일하게 매주 $100씩을 적립 투자를 했을 때 5년 후에 이 자산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S&P 500은 29.6%입니다. 5년 뒤에. QQQ, 나스닥 100은 50% 정도 나와요. 비트코인은 203%, 203%라면 여러분 확실히 높죠. 그러니까 같은 돈을 같은 방식으로 일단 넣었는데 비트코인이 이 QQQ의 한 4배 정도의 수익률이 났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. 네,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오늘은요, 지난번 영상에서 한 구독자분이 댓글 남겨주신 걸로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이제 IRP를 우리가 어떤 자산을 운영하는 게 좋으냐, 이런 부분 다뤘었는데, 그 댓글에 이런 내용이 좀 담기긴 했더라고요. 너무 비트코인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 건 아닌가요?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. 우리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제 미국 나스닥 100이나 S&P 500 지수 같은 것을 투자를 하는데 그것과 한번 비트코인의 적립식 구매를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뭐 비트코인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?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솔직히 맞는 지적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 채널이기도 하고 또 저희는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편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.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객관적인 숫자 계산기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QQQ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어떤 상품인지 나와 있지만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연금저축 계좌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거잖아요. 그건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.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하나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.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QQQ가 뭐냐면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로 이게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, 아마존, 메타 같은 이제 기술주가 주로 담겨져 있어요. 근데 이 나스닥 100 QQQ의 성장률을 보면 지난 10년간 성장률이 그 배당 나오는 걸 재투자한 걸 포함하면 연 한 15에서 17%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. 굉장히 이제 높은 수익률을 내는 지수죠. 근데 여기에 좀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노후 준비, 은퇴 준비로 연금 저축 계좌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요 QQQ나 그 S&P 500을 담는 SPY 같은 요 ETF는 그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상장된 이제 ETF라서 우리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QQQ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상장된 ETF,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ETF도 요 나스닥 100을 추종한 ETF들이 이제 각각의 자산 운용사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뭐 대표적으로 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있고, 뭐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미국 나스닥 100도 있고, 뭐 한국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도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이제 10년 연평균으로 봤을 때 15% 정도 이 넘는 자산을 또 세금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이 적립식으로 모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이제 전략이긴 하잖아요. 제가 요거를 한번 또 구독자님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그리고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요 지수 그리고 S&P 500이라는 지수를 과거 기간 동안에 똑같이 적립식 투자 또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금액으로 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비교를 먼저 해봐 드리겠습니다. 근데 적립식 투자는요 끝나는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. 그래서 요거를 2019년도에 시작했을 때 5년, 2020년도 시작했을 때 5년, 2021년도 시작했을 때 5년. 그러면 2021년도 시작하면 5년이면 2025년 12월 31일이죠. 2020년도 시작했으면 5년이면 2024년 말이죠. 2019년도는 2023년도 말이죠. 이렇게 해서 5년씩을 좀 끊어서 각각의 5년 동안 이 자산들이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 또 평균치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니까요. 먼저 첫 번째는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렇게 5년 동안 비트코인과 나스닥 100 QQQ와 SPY를 동일하게 매주 $100씩을 적립 투자를 했을 때 5년 후에 이 자산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S&P 500은 수익률이 29.6%입니다. 5년 뒤에.
이 QQQ 나스닥 100은 수익률이 50% 정도 나와요. 비트코인은 압도적으로 높아요. 203%. 203%라면 여러분 확실히 높죠. 그러니까 같은 돈을 같은 방식으로 일단 넣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QQQ의 한 4배 정도의 수익률이 났습니다. S&P 500보다는 7배. 되게 많이 나오죠. 1년을 옮겨서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번 보겠습니다. S&P 500은 42.6% 나왔습니다. 이 5년 동안 매주 $100씩을 꾸준히 모았을 때 QQQ는 조금 더 높아요. 나스닥 100은 59.9% 나왔고요. 비트코인은 303%가 나왔습니다. 303%는 4배 정도 수익률이거든요. 근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2022년도에 거의 77% 정도 비트코인이 폭락을 맞았잖아요. 그런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수익률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더 있죠. 비트코인이 이제 69,000달러, 2021년도부터 2022년도 거의 15,000달러까지 이제 하락할 동안 계속 적립식 구매를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 드리면 이런 큰 변동성이 있으면서 이제 성장률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다른 변동성이 적으면서 좀 꾸준히 올라간 자산보다는 적립식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높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번 더 1년 또 뒤 밀어볼게요.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보면 S&P 500은 이제 41.1%, 5년 뒤 QQQ, 나스닥 100은 60%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98% 정도 나옵니다. 이때도 22년도가 좀 포함되어 있죠. 이런 최악의 타이밍에 해도 거의 이 QQQ의 한 1.6배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비트코인 보이고 있습니다. 한 세 구간 정도 나눠봤고요. 이걸 평균치로 한번 볼게요. 평균치로 보면 나스닥 100, QQQ를 계속 DCA를 하면 5년 동안 한 56.6%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요. 비트코인을 5년 동안 DCA 했을 때 이제 201% 정도 평균치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한 3.5배 정도 차이네요. 근데 이게 비트코인 압도적으로 높긴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다는 아니죠.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MDD라고 하죠. MDD. 그러니까 최고점부터 가장 많이 떨어진 이 폭. 변동성이죠. 다르게 표현하면. 비트코인은 이게 한 77%까지 MDD가 나오고요. 이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32%입니다. 변동성이 좀 적죠. 이것도 사실은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이긴 하죠.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이렇게 천장이 없이 높은 만큼 그만큼 바닥도 깊은 거니까 이런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. 장단점 사실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나스닥 100을 그냥 대체한다기보다는 나스닥에 없는 것을 하나 채우는 또 다른 역할로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부분을 제가 이따가 이어서 계속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과거 데이터를 좀 비교를 했잖아요.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뒤에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으는 거랑 이 나스닥 100 QQQ를 꾸준히 모으는 거랑 S&P 500을 모으는 거랑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의 예상 성장률을 조금 일단 가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. 뭐 S&P 500이나 나스닥 100은 이미 오랫동안의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과거 쭉 있어 왔던 연평균 성장률을 앞으로 10년 동안 또 갈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게 QQQ는 뭐 15% 연평균 성장률, 이 S&P 500 같은 경우는 연평균 12% 정도 보면 되고, 이제 비트코인을 잡아야 되는데, 비트코인을 이제 과거 있었던 연평균 성장률대로 미래를 잡으면 너무 높아요. 이미 과거 10년 동안 거의 7, 80% 매년 연평균 성장했기 때문에,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데, 뭐 파워로우 모델에서 예상하는 수익률 또는 이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에서 비트코인의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내다보는 수치가 한 연평균 25% 정도 성장하는 수치입니다.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그 수치를 같이 한번 넣어가지고 매월 50만 원씩 요 세 개 자산을 10년간 저축을 했을 때 어떤 이제 금액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50만 원 10년이니까 1년에 600만 원이고 10년에 6천만 원이죠. 원금 6천만 원이에요. 6천만 원인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년 뒤에 이제 2.3억 원이 되어 있고 그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성장률대로 성장한다면 S&P 500은 1.1억 원. S&P 500보다는 거의 2배 넘는 금액이네요. QQQ보다는 1.3억 원 정도입니다.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첫 1년의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. 보시면 원금 600만 원인데 비트코인은 이제
적립식 투자를 하면 675만 원이 돼 있고 QQQ는 648만 원 돼 있고 SPY는 638만 원 돼 있잖아요.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. 3년 차도 비트코인은 2,587만 원이고 뭐 QQQ는 2,249만 원, S&P 500인 그 SPY는 2,154만 원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이제 5년 차부터 그 금액의 차이가 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. 또 7년 차가 되면 더 커져서 비트코인 1억을 넘어가는데 QQQ는 아직 7천만 원 정도잖아요.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더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걸 계속할 때 5년 차, 6년 차, 7년 차, 10년 차 되니까 커지죠. 이게 이제 15년 차, 뭐 20년 차 장기 투자로 넘어가게 되면 간격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연평균 성장률의 차이가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의 차이가 커지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 자산들의 미래에 어느 정도 금액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먼저 한번 이제 과거 데이터랑 이제 앞으로 10년간 해서 두 자산이 어느 정도 좀 차이를 보였는지를 먼저 보여드렸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숫자를 좀 비교를 한 거는 QQQ가 비트코인보다 안 좋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이제 QQQ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스닥 100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그리고 다른 어떤 자산 대비해서 안정적이면서 압도적으로 크게 나오긴 합니다.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빠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QQQ만 이제 우리가 노후 자산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.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기술주를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놨다라는 거예요. 그것도 미국에 있는 기술주 한 바구니에 내 노후 자산을 다 담아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.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, 뭐 엔비디아, 뭐 아마존, 메타 이런 상위 10개 기업이 거의 전체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. 그러면 전체 미국 기업이고 전체 기술주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 하나하나에 거의 시가총액 수백조가 움직이는 거를 올해도 우리 여러 번 좀 이렇게 목격을 했잖아요.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이 QQQ가 한 82% 떨어졌는데 회복하는데 7년 정도 걸렸거든요. 그러니까 내 노후 자산을 여기 한 바구니에 다 담는다는 거는 그러면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. 또 하나는 이제 원화 약세에 대한 좀 보호라고 좀 적어놨는데 이게 환율이라는 수능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연금 저축 계좌는 결국 미국 상장되어 있는 QQQ에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타이거, 나스닥 100가 같은 원화 기반의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에서 달러 기준으로 올라도 우리 원화가 약해지면 최근에 1,500원을 또 넘어섰잖아요. 원화가 약해지면 수익이 또 깎이는 거죠. 지금 원달러 환율이 거의 1,500원 넘어섰고 이게 뭐 2009년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.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립적 자산의 좀 부재라고 좀 적어놨는데 이거는 결국 QQQ에 담긴 기업들은 다 기업들이 담겨 있으니까 CEO도 있고 뭐 이사회도 있고 뭐 정부 규제를 다 받기도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잘 되면 오르기도 하고 뭐 잘못되면 떨어지기도 하는데 결국 뭐 누군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자산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또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. 비트코인은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비트코인은 개별 기업이 사실은 아니긴 합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 썼던 표현이긴 한데 중립적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긴 합니다. 어떤 정부나 어떤 기업이나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아니잖아요. 어떤 프로토콜이나 코드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권 밖에서 글로벌하게 또 24시간 접근 가능한 또 유일한 자산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이 나스닥 100과 같은 이 QQQ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비트코인이 여기 이번 페이지도 있지만 2,100만 개를 되게 강하게 좀 해놨는데 이 2,100만 개라고 하는 한정량 발행된 이 숫자 자체도 사실 뭐 사토시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 수량을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또는 뭐 미국의 연준이 또 뭐 한국의 한국은행이 중국의 인민은행이 임의로 늘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하나의 중립적 보험으로서 다른 역할로서 노후 준비를 같이 해나가기 되게 좋은 자산이다로 좀 표현이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옆에 이제 또 적은 게 이번 3월 달이죠. 비트코인이 2천만 개를 채굴한 그 시기였거든요. 남은 게 한 100만 개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앞으로 114년 동안에 나눠서 채굴이 된다 이 얘기예요.
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미 프로토콜 상에 다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.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, 그러니까 QQQ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신뢰에 사실 기반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하나만으로 내 노후 자산들을 다 의존하는 것에 대한 좀 리스크.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QQQ를 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을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 뭐 숫자적인 부분, 뭐 성과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면이 있다.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좀 다뤄봤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댓글 좀 남겨주신 거 가지고 또 의미 있는 댓글 갖다서 좀 다뤄봤고요. 오늘 영상에서도 뭐 그런 댓글 남겨주시면 또 보고 이후에 또 콘텐츠로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영상 마치겠습니다.